오랜만에 숟가락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숟가락 인터뷰의 빤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노희정 선생님이신데요. 노희정 선생님,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다민기 선생님하고는 제가 평화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든든한 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요, 학생이 혹은 선생님이 혹은 학부모님이 학폭과 관련해서 또 학교 갈등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번역해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번역의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엄청 화가 났을 때는 막말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막날의 진심을 옆에서 우리가 번역 지원이 가능하다면 내가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진심을 좀 전달하는 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주로 해 오셨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아주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노이즈 선생님께 가장 많이 배운 게 있다면 번역 지원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오랜 교직 경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비폭력 대화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사람들의 진심을 좀 알아오시는 일들을 오랜 연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라기보다는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고민했어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중간중간 이렇게 포즈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진심을 좀 듣는 귀를 좀 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듣더라도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 공감은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또 그 절반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거든요. 인류가 살아온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간의 특징이 있다면 다정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정함. 그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그 마음을 읽어주는 그 다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노희정 선생님을 현장에서 학교 폭력 현장에서 뵈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하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관련하여서 어떤 관점이 있으신지 듣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의 관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사실 이 사안이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멈칫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분의 어떤 것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또 무엇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나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말이 정말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고 싶을 때 우리가 '법대로 해.'라는 라이트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파워 베이스로 갈등을 풀어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파워 베이스일 때에는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자, 강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약자가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 공분을 사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라이트 베이스와 이 파워 베이스가 합쳐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라이트 베이스라는 게 선생님 무엇인가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이트 베이스. 네. RIGH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검사직을 오래 하셨던 분이 라이트 베이스로 갈등을 풀어나갔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버지로서도 좀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지점은 아쉬워요. 음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내 자식에게 이번 일을 통해서 넌 좀 어떤지 네가 잘못한 건 없는지 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않을 것으로 훌훌 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또 부모로서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학식이 높고 누구보다 공직자로서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그런 중심을 좀 먼저 세워 줬으면 '얼마나 귀감이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남네 이야기가 남네요. 음. 선생님. 그런 게 음.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인터넷이나 많은 기사들을 보면 어 이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권력적으로만 행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목소리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제가 기사들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그렇죠.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도 불편한데 그 지위의 체계에 있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음. 선생님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본질을 좀 끄집어내고 싶으신가요? 본질이요? 음.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니까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신 그 학생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도록 할 텐데, 그분이 사건을 대했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격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피해를 받았던 그분이 계속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이 사안을 계속 바라보고 뉴스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 두 분 또는 더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그 민중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좀 저한테는 염려되는 측면이긴 합니다. 우리가 파워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 것도 파워고 지위가 높은 것도 파워고 그리고 정보가 있는 것 또 지식이 있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파워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공직자분께서는 본인의 검사직을 20 년간 하시면서 충분히 라이트 베이스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 파워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 어깨에 견장처럼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아버지로서 균형을 잡고
내 라이트 베이스를 내려놓고 아들의 성찰을 좀 돕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스스로 좀 다 빼보는 거죠. 그랬다면 소송의 길이 아닌 소송이라는 어떤 수단과 방법, 결과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좀 열고 상대에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선택을 했다면 아들의 학폭을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로 '이미 공직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늘 해오던 활동 분야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했다. 가능할까? 그렇지만 정말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정말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뉘우치면서 서로의 마음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과 제가 지금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에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학폭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내가 얘기는 했지만 굳이 그 아이를 '학폭 신고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40 내가 인지한 학폭을 하고 인지한 이내에 48 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 그래? 그러면 그러한 상황은 학폭으로 일단 접수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때에 학생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는 선택. 그래서 대화 모임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화 모임과 학폭 접수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화로 풀어보는 것을 먼저 해 보겠지만 이 과정들이 나에게 어 정말 안전하지 않거나 혹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때 또 차선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 지금 그러면 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대화 모임을 하는 거, 또 하나는 대화 모임하고 학폭 진행을 좀 해 나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대화 모임을 지금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그리고 대화 모임이란 게 뭘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신청하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육청에 또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교육청의 예산이 떨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학교 예산으로라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힘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대화 모임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선생님이 물론 그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이 얘기했을 때 "그런 건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 학생의 고통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지?'라는 것을 늘 고민하는 분들이 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아 그런 게 있니? 한번 찾아볼게."라는 흔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화 모임이라는 것을 또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또 대화 모임을 찾아보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 될지, 교육청에서도 누구와 또 소통을 하시면 될지 그런 것도 음.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생님들은 그 콜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콜 메신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장학사님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가 학폭 접수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대화 모임을 같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학폭 담당 장학사님께 그 대화 모임을 신청을 하게
되시면 대화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이해한 거를 좀 확인을 해 본다면 학교 폭력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금 대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화 모임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교육청에 대화 모임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또 선생님이나 저 같은 진행자들이 학교에 가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너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대화 모임에 있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 모임 그럼 저 보고 싶지 않은 그 걔 만나야 돼요? 저 만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만나야 되나요?" 이런 사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면 다시 정수신 변호사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누가 더 고통스러우냐 하면은요. 이 가해 학생이 굳이 내 흠을 내가 인정해 가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때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 이 과정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되는 거죠. 사실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둘이 같이 정확하게 말하면 둘은 아니죠. 우리와 같은 조정인이 둘 그리고 또 당사자 둘 이렇게 해서 본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사전 모임 그리고 두 번째 본모임, 세 번째 사후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때는 1대 1로 만나죠. 그래서 어 당사자 A와 저희가 만나고 당사자 B와 저희가 만나게 되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모임인 본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나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고통을 공감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몰랐던 고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아 내가 무엇을 놓쳤었는지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본모임을 가진 이후에 또 인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의 사후 모임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재발이 되지 않는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까지 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거라서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많은 사안들을 학교 폭력으로 접하면서 제일 저한테도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게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봤고, 법적, 법원이라든지 경찰서에 와서야 온전한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는 상황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개입들이 왜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요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음. 맞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 사과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경찰서에 갔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에도 그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근데 초기 단계에 하면 할수록 그래도 나의 성체가 어 '덜 붉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한 번쯤 용기 낸다면 나의 마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들어보면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궁금하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댓글에다가 또 궁금한 점들을 혹시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음 편에서 그 회복적, 그러니까 요런 대화 모임의 사례들, 그리고 요것을 했을 때 좀 어떤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번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 함께 해 주시면 어 그 어려움의 목소리를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대화를 나누신 숟가락 인터뷰를 하신 소감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분에게는 '아 이런 게 있었어?'라는 희소식이기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해 볼까? 어 될까?' 이런 망설이던 순간에서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좀 만들어 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